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 연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최근에는 연준의 최고 매파로 군림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찬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맥락이 없는 연설문 달랑 하나, 특정 주제가 이슈인 인터뷰로는 이 카시카리의 진짜 생각을 깊숙이 알아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늘 마침 FT에서 닐 카시카리와 함께 팟캐스트가 올라온 게 있어서 봤는데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위주로 브레인베어 꾸리고 갈까 합니다. 월간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미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카시카리가 태어날 때부터 매파였던 게 아닙니다. 카시카리가 2016년에 연준에 합류했는데 이때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슈퍼 비둘기였습니다. 그럼 왜 비둘기가 매로 변했냐? 그건 카시카리가 변해가는 데이터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4년간 카시카리는 비둘기였는데 그때 이분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연준의 인플레 목표가 2%였는데 매년 인플레가 1.5에서 1.6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다른 연준 위원들이 이게 최대 고용이라고 말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사실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다른 중앙은행은 물가 2% 이거 달랑 하나만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개의 목표를 같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1.5, 1.6이라는 거는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부양을 하면은 인플레가 1.5에서 1.6에서 2로 올라가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2가 목표니까 물가가 2나 1.5나 물가는 똑같이 목표 달성을 한 거고 1.5에서 물가를 좀 올리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게 맞는데 고용을 늘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만족하는 거는 최대 고용 의무를 저버리는 거로 카시카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카시카리는 이때 자신이 비둘기였다고 합니다. 금리를 이때 올리는 논의를 할 게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더 올리고 고용을 더 창출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GDP도 강하고 실업률도 3.9로 낮고 주택시장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금리를 내릴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왜? 내 관점에서 보면 이 금리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 왜냐?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이 고금리에도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냐? 이거는 아마도 중립금리라는 존재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중립금리, 경제를 뜨겁게도 차갑게도 만들지 않은 중립적인 수준의 금리를 말합니다.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경제를 긴축적으로 만드는 금리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거다. 인플레가 하락세인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질문자가 묻습니다. 너무 오래 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 침체가 발생할 위험이 있잖아요.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다만 금리를 또 느슨하게 놔두면 다시 인플레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위험이 있죠.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이때 이 카시카리의 속내가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인플레 기대치를 확 잡아놓은 대가로 큰 혜택을 봤다.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경제가 매우 고통스러운 침체 기간을 겪었고 그 침체로 인해서 비로소 인플레 기대치가 고정이 됐으며 이게 지난 40년간 미국이 누린 경제적 번영의 기초가 됐다. 그러니까 이때 볼커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밀어가지고 침체가 세게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 힘들었죠. 실업률 급등하고 경제 망가지고 리세션이 세게 빡빡 왔습니다. 근데 카시카리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 세게 한 방 맞고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이 인플레를 만성으로 끌고 가서 뭐 질환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빵 때려 맞고 뭐 입원 한번 세게 하고 죽을 거 다 죽고 썩은 분 도려내고 다시 세살을 돋게 하는 게 미래 수십 년의 미국 경제 번영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시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게 연준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신뢰성은 지난 40년간 미국 국민과 경제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인플레보다 침체를 더 좋아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왜냐? 카시카리가 지역의 이 저소득층 근로자 대표랑 만났다고 해요. 카시카리가. 근데 이 카시카리 설명에 따르면은 용접공이나 자동차 노동자 같이 고소득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담인데 미국에서 용접공이 정말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호텔,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가 침체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시카리가 의문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왜? 침체 때는
일자리 잃어버리는데 인플레 때는 물가는 올라도 일자리는 지키잖아. 근데 왜 침체가 좁은 거지? 물어봤는데 직원이 침체는 뭐 익숙하다.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은 뭐 나는 여동생이나 부모님, 친구한테 의지할 수가 있다. 근데 물가 인상은 모두가 똑같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요. 카시카리도 그랬나 봐요. 여튼 카시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한테 깊은 인상을 줬는데 전통적인 경제사고와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한테 깨달음을 줬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좋고 인플레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최악이라고 믿는 이유, 그거는 결국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인플레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카시카리가 보는 중립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카시카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립금리 올라갔지만 이거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다시 내려갈 수는 있다. 왜 내려갈 수 있냐? 자, 봐봐라. 지금 경제가 회복력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회복력이 뭐 때문인지를 보자. 주택시장, 이거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터진 걸 수도 있다. 우리가 최근에 인민을 많이 받았고 팬데믹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주택을 원하게 했다. 더 큰 공간을 원하고 있다. 근데 몇 년 뒤에도 이민이 이런 추세로 이어질까? 아니면 주택에 대한 선호도 다시 바뀔까?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는 올라갔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외의 얘기들, 예를 들어서 연준의 물가 목표를 2에서 3으로 올린다. 이거는 끔찍하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번에 2에서 3 갔잖아. 이번에는 3에서 4로 올릴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가능하냐? 금리를 더 높이는 것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인플레 초기에 왜 연준은 이렇게 늦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 대해서도 카시카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카시카리가 보기에 인플레가 올라가는 원인은 두 개다. 기대 인플레의 상승,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수식이 없어도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 주체들이 미래 인플레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고 또 이 근로자들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겠죠. 그럼 이 미래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미래가 아닌 현재 수준의 가격 수준과 임금 수준이 높아져서 실제 인플레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카시카리 설명은 팬데믹 직후의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인플레 올리는 원인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이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실업률이 이때 6%를 찍었다는 거예요. 높았다는 거죠. 필수 공동 보시면은 이 물가와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이거든요.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요. 얘가 실업률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낮아집니다. 반비례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니까 철석같이 낮은 인플레 지속을 연준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시카리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 복귀를 했다. 과거에는 높은 인플레 혹은 예외적으로 타이트한 노동시장, 이런 충격이 빨리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충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진 모델은 실제 인플레를 예측하는데 근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가 그만큼 과거 연준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카시카리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시카리 발언, 내가 비둘기에서 매파로 전향한 이유,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난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금리는 안 된다. 지켜보는 게 최선이다. 경기 침체가 해법일 수 있다. 과거 볼커 사례에서 보면 세게 때려 맞고 재정비하는 게 길게 보면 좋다. 심지어 못 사는 이 저소득 노동자들도 침체가 낫다고 한다. 인플레보다. 4번, 중립금리는 올라있지만 미래에는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카시카리의 발언 위주로 정리한 브랜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